첫 번째는 내 업무를 알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를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산업안전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이제 현업에서 안전관리자로서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실속 있는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취업을 하셨잖아요. 안전관리자로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 그런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회사에 취직을 했기 때문에 회사 소속이 된 거잖아요. 이제는 직장인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자신이 속한 분야, 조직 내에서 자신이 맡고 있는 임무, 역할들에 대해서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속한 부서나 그리고 그 부서의 특성에 맞는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잘 적응하는 게 먼저 첫 번째가 되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3년 정도 소요가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 업무를 알라입니다. 내 업무,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를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것은 사실 불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신입사원이 해야 될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다른 개인사도 있고 열심히 운동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먼저는 이 회사가 메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 함께 있는 게 이 직장이고 이 직장을 통해서 급여를 받고 경제활동을 하잖아요. 그만큼 서글프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션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 업무를 알라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를 알고 그거를 마스터하셔야 돼요. 그게 1년에서 3년이라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에 따라서 뭐 1년 만에 이거를 어느 정도 궤도 이상으로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3년, 4년 막 지나도 버벅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인 업무 차가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까지는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성향이나 성품,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되기 때문에 누가 빨리 배우고 누가 늦게 배우고 이런 것은 사실상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내가 내 업무를 알고 그것을 마스터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사에서도 다 압니다. 다 안다는 것은 똑같은 신입사원이나 경력직을 뽑았을 때 이 사람이 하는 업무의 질, 그리고 강도, 학습 속도, 이런 것들, 배움의 속도를 어느 정도만 보면 다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코치를 하거나 이야기를 했을 때 얼마만큼 자기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노력하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노력하는데도 느리게 성장하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포기하거나 자기만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꾸준히 자기의 분야에 대해서 명확히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이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게 안전관리자 1년차에서 3년차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업무를 잘하고 이제 3년이 지나면은 대리급이 되잖아요. 3년 정도 되면은 이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 내용도 다 알게 되고 우리가 어려워하는 그 조직 내 인간관계도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기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자신이 하는 업무도 이제 어느 정도 터치 없이 수행할 수 있다. 그런 기준이 3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3년이 지나고 4년, 5년, 이제 5년차 되면은 대리를 넘어서 과장 뭐 이런 급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다른 것들, 타 업무를 배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A라는 분야에서 자신이 이제 3년 정도 근무를 하시고 익숙해지셨으면 이제 시야나 생각들이 좀 많이 갇혀 있게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 부분은 잘 할 수 있고 마치 내가 어느 정도 프로페셔널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부분에서 고착화가 돼요. 계속 그 업무만 하다 보면은 생각과 사고나 이런 것들이 제한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분야가 또 있을 거예요. 웬만한 조직 같은 경우에는 한 팀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팀이 있잖아요. 교육도 있고 컨설팅도 있고 뭐 지원 사업도 있고 여러 정부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트라이 해보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안전관리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다양하잖아요. 배울 것도 매우 많고 공부할 것도 매우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곳에 머무르지 말라. 3년 지나면 다른 업무도 해보고 그리고 다른 컨설팅도 배워보시라.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그 안전관리자의 개인 역량 향상을 위해서 제가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 업무를 안전관리 지원 업무나 대행 업무장 안전관리자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사 업무 외에 자기 개발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회사에 속해서 회사에서 하는 일만으로는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BTN 학습법 말씀드렸죠. 브로드 투 네로우, 넓게. 제가 첫 번째 스텝하고 두 번째 스텝 말씀드린 게 이 내용입니다. 내 업무를 먼저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국한하지 말고 브로드하게 나아가시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업무도 하고 여러 가지를 경험해봐라 이런 얘기를 드렸고, 세 번째로는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개인 업무 역량 강화입니다. 개인 업무 역량 강화라고 하는 것은 일은 일이고 내 개인의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골격은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법이라는 게 딱딱하고 진부하잖아요. 하지만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우리는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초적인 이 기본이 되는 그 지침, 이 바이블이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뭐 법전처럼 달달 외우고 수시로 꺼내볼 필요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전반적인 맥락은 한 번은 짚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직장생활 초년 때 산업안전보건법 그 3단으로 된 비교표를 다 한번 읽어봤습니다. 한 이틀 3일 걸린 것 같은데 아무튼 읽어보니까 대략적으로 100% 정확하진 않지만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실에 자주 방문하셔서 유용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지금 한 번씩 들어가 보면 이런 자료가 이렇게 올라와 있네 하고 놀랄 때가 많아요. 저도 대학원 때 공부도 열심히 하고 했지만은 상당히 그 질 좋은 자료들이 꽤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분야가 있잖아요. 뭐 제조업이면 제조업, 화공이면 화공, 뭐 이런 분야들 다운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는 코샤 가이드입니다. 코샤 가이드 활용하기. 자, 코샤 가이드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렇죠? 지침이잖아요. 그리고 그 지침이 결국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뒷받침하고 있잖아요. 코샤 가이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술사 지도사 혹은 석박사급들은 코샤 가이드 거의 다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이 코샤 가이드는 공정별로 돼 있거든요. 분야별로 잘 나와 있는데 그 자료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료를 공부하시면 돼요. 전기 분야다 그러면은 그 분야에 대한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거길 들어가셔서 필요한 것들을 다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세요. 만약에 나는 이 부분을 더 공부하고 싶은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코샤 가이드 내용에 보시면은 작성자가 있어요. 그분한테 연락을 직접 할 수가 있어요. 연락처는 기입은 안 돼 있거든요. 하지만 안전보건공단 조직도에 보시면은 그분 이름 검색하시면 나와요. 그러면은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정중하게 전화해서 여쭤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저는 이 방법들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서브로 말씀드리면은 영어 공부를 하셔라. 네 번째죠. 그렇죠? 영어 공부를 꼭 좀 하시길 바랍니다. 영어하고 이 안전하고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씀하시겠지만은 이 영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안전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언어 하나를 습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는 중국어에 또 심취해 있어가지고 중국어도 배우고 영어는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영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식의 폭과 이해의 폭이 훨씬 넓어져요. 이런 여러 다양한 사회 요인들이 함축되어 있는 게 바로 언어잖아요. 이 언어들을 꼭 공부하시되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중국어나 뭐 다른 타국의 언어를 배우기보다는 이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셔라.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안전 관련된 종사하신 분들이 영어에 굉장히 취약해요. 저도 물론 영어를 잘하는 편이 아니지만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영어에 대한 그런 어떤 열망도 없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실제로 그 공부도 안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신입 안전관리자를 위해서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 영어 공부를 꼭 좀 놓지 마시고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이 영어 공부를 하면 좋은 이유가 저희가 이제 좀 더 심층적으로 이 안전 분야를 공부하다 보면 컨설팅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코샤 가이드나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난해하게 해석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관련 코드를 찾아본다든지 영어로 된 그 자료를 찾아봤을 때 그걸 해석해서 심사 때 의견서를 제출한다든지 기술 검토서를 제출해서 통과가 된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사용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옵니다. 영어 공부를 놓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저도 하루에 한 단어 두 단어씩 365일 계속 합니다. 어려운 거 안 하셔도 돼요.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0단어 한 문장씩 듣고 말하고 외우면 됩니다. 그러면 1년, 2년만 하시면은 여러분들 영어 웬만해서는 통달합니다. 작은 것들을 쪼개서 매일 열심히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의 업무 그리고 개인 역량 향상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긴급한 일과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을 구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 상황 다 다르지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긴급한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긴급한 일은 말 그대로 여기저기서 날라오는 메시지, 이메일, 알람 이런 것들이 긴급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아니고 타인에 의해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을 긴급한 일이라고 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시점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명확히 알고 행해야 되는 것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관리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신다든지 아니면은 사회 초년생이든지 상관없이 이 긴급한 일하고 중요한 일을 구분하셔서 매일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놓여 있잖아요. 긴급한 일을 할 것인지 중요한 일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첫 번째로는 내 업무를 알라 말씀드렸죠. 자기 업무 소홀히 하고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먼저 일정 기간 동안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본인의 안전관리 업무, 자기가 맡고 있는 일에 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브로드 투 내로우, 다양한 것을 경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으면 머무르지 마시라, 배우기를 멈추지 마시고 다른 업무로 브로드하게 나아가시라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로 여러분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코샤 가이드 공부라든지 영어 공부, 총 4가지 말씀드렸죠.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